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어떤 거든 이렇게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가 더 차갑다면 여기 고온이죠. 고온이 되면 이제 차가운 이 저온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차가우니까 여기서 온 거는 상대적으로 이게 고온이겠죠. 네. 근데 이게 더 저온이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사실은 여기가 비니까 이걸 채워줘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고 사실은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고온이면 이 물이 더 뜨거워요? 바깥이 더 뜨거워요? 상대적으로 물이 더 뜨겁죠. 저희도요? 어디든.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쇠하고 물이 있을 때 뜨거운 거는 뭐가 더 뜨거워져요? 이게 뜨거워지죠. 네. 근데 고위도에 가면 이 물이 더 뜨겁죠. 자, 왜 그러냐면, 자, 겨울에는 어떤 게 더 뜨거워요? 물이 더 뜨겁죠. 네. 그럼 여름에는 뭐가 더 뜨거워요? 땅이. 똑같은 원리로 저위도 0도의 근처에는 이게 더 뜨겁겠죠. 저위도. 그럼 고위도에는 이게 더 뜨거우니까 고위도는 더 차갑겠죠. 이게 뜨겁겠죠. 고위도는 물이. 자, 생각해 봅시다. 여름에는 이게 뜨겁고 이게 더 차가워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게 더 뜨겁고 이게 더 차가워요. 그럼 저위도는 여름과 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뜨거워요. 근데 고위도는 겨울과 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물이 더 뜨거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차가운 공기가 이걸 식혀주죠. 네. 그런데 이 물이 더 뜨거운데 뜨거운 물이 왔지만 이게 식혀주니까 이게 결국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여기에 있는 일부 뜨거운 것들이 좀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는 힘보다 이쪽에서 밀려오는 저쪽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새는 것보다 이게 더 뜨겁다는 거죠. 이 밑에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침강할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고위도에서는 이게 뜨거워요. 표면도 뜨겁고 표면도 뜨거운데 더 이상 오르지 않으니까 요거 자체는 안정되겠죠. 안 그럴까요? 이게 뜨겁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차가우니까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럼 이건 여기도 안정되어 있지만 여기가 비니까 이걸 좀 채울 수밖에 없겠죠. 일정 부분은. 비니까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와서. 밀려왔지만. 그럼 식어버리면 이 식은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 게 이거 차는 건 조금이고 이렇게 밀려오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침강. 그럼 여기 질문에서 고위도 지방의 물이 침강하여 인정하죠? 저위도에 뭘로 가요?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심해층이라고 할 수 있죠. 심해층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논리랑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보통 여름에 이게 뜨거워지니까 뭐라고요? 해풍이 불죠. 네. 바다에서. 그런데 이 위에서는 이게 비어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또 위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기체 이동이나 이런 유체, 물의 이동이나 열에 관한 순환에서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답변을 하려고 이거를 한번 킨 겁니다. 됐나요? 1번? 네. 2번이요. 태풍의 발생이 수온이랑 기온의 상호작용이라 그랬는데 네. 태풍이 발생을 왜 어떻게 하는지. 똑같은 원리로 이제 확장합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지구가 일단 어쨌든 회전을 해요.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회전하죠. 그런데 이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네. 적도에서. 그죠? 너무 밑으로 그랬다. 다시 그릴게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힘들어. 지구가 있으면, 적도가 있으면 필리핀 해상 근처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돌고 뜨거운 공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이건 뜨겁고 이건 차가우니까 채워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대각선의 힘이 합성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네. 똑같이 여기도 지구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공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돌죠, 회전이. 네. 그래서 태풍의 방향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걸 뭐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자, 질문이 뭐였죠? 태풍이, 이거는 뭐라고요? 직권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수권이죠. 네. 그러면 태풍은 이 지구 개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여름에, 그죠? 여름에 뜨거워서 이게 공중으로 공기가 증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거리에서는 이 수권에 있는 이 뜨거운, 여기에 있는데 이 비어있는 공기 방향으로 수권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공기가. 그런데 여기가 습기가 많은 거니까, 태풍이 뭐라고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게 이렇게 공기를 채워나가는 거죠. 채워나가는데, 자, 이렇게 움직여서 요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는 이렇게 땅, 하늘로. 이렇게 되면, 높은 하늘은 이렇게 불고 또 이렇게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열 차이에 의해서 이게 여름에는 엄청나게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이나 낮의 의미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이나 낮의 의미처럼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공기가 대량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물을 잔뜩 있고 여기는 땅이 있고,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해변가에서 잠깐 부는 게 아니라 지구촌으로 거대하게 부는 거를 태풍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근데 네. 그렇게 막 바람의 거대한 이동을 가지고 태풍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소용돌이 막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건. 이게 태풍이라는 것은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만 태풍이라고 그러고,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방향에서 부는 거, 그러니까 대륙과 붙어 있어요, 태풍의 종류들이. 그러면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저쪽 뭐 예를 들어서 인도 있는 데는 뭐 여기 뭐 오스트레일리아 있는 데는 윌리일리에라고 그러고. 근데 이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부 다 이 땅하고 바다하고 인접된, 그 땅에서 바다로 상륙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여름철이거든요. 왜 여름철이냐? 땅과 바다의 그 온도 차가 심하게 나서 공기가 심하게 비오고 심하게 차이가 날 때 가는 거니까. 그럼 됐나요? 질문이 또 뭐죠? 아니 이렇게 태풍 모양이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이잖아요. 네, 자, 그럼 소용돌이 모양의 이유는 뭐냐면, 요게 태풍이 이게 공기가 모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모이면서 이게 움직여서 나가는 건데,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방향을 텔레비전에서 보면 항상 여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갖고 일본 쪽으로 가든지, 여기 아니면 이렇게 발생해서 여기 이쪽에 상륙해서 땅과 맞닿으면 해소가 되잖아,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 이렇게 통과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뭐 333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경사면에다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태풍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구름이. 네. 구름이. 그러면 방향성은 이렇고, 여기 홀이 있잖아요, 홀을 중심으로 이게 태풍의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전되는 거. 근데 요 회전이 왜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면서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화장실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중력에 의해서, 중력은 밑으로 당기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구는 이렇게 돌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물이 빠질 때 그냥 빠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물 전체로, 이렇게 그릇 전체를 보면 이게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회전해서 빠지잖아요. 여기 있는 건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건 이렇게 하고 하는 원리로, 이게 액체랑 기체랑 똑같은 원리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구의 회전, 이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물이 그 화장실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걸로 회전을 하는 건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뭐더라? 도시에 가면 적도에 딱 가면 이게 회전을 안 하고 그냥 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잖아요. 이게 들어가지고 10걸음 이동하면 또 회전을 해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여기가 적도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는 양쪽 힘이 상쇄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한쪽 힘이 저장하니까, 근데 이제 지구적인 힘이니까 그냥 또 회전하면서 빠지더라고. 한 10걸음 갔더니. 그래서 그 위치는 그대로 두고. 그럼 다 됐나요? 네. 이 두 개? 아니요, 하나. 아, 또. 원시 대기에서 산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를 한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수증기가 분해가 된다 그랬는데 네. 왜 그 상태에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원시대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소들이 이렇게 뭐 N도 있고 H도 있고 O도 있는데, 번개를 뭐 50만 볼트인가를 치면 기본적인 원시대기 상태 같은 걸 만들어 주는데, 이때 지구가 뭐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이렇게 위에 그 수증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원시대기에서 산소가 증가한다 그러면, 자, 이러면 수증기는 H2O잖아요. 네, H2O인데 이걸 분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 그러면 이거 번개가 치면 이게 H와 H2와 O2로 분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O가 됐는데 자연계 상태에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좋아하니까. 그러면 에너지인데 이게 이렇게 뭐 먹구름처럼 그 수증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게 그 많이 껴가지고 보통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지지직 번개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되게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게 나누어져서 산소가 늘어났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산소가 늘어났는데 그 산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존층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석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생명체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대기에 이것처럼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뭐 최초의 생명체인 코아세르베이트가 만들어져서 점점 진화를 해가면서 여기에 식물들이 생기고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건데, 요거는 요만큼만 배우는 것 같은데, 번개나 이런 걸로. 물론 전기분해, 마치 전기분해 하는 것처럼. 근데 질문이 뭐였지? 그냥 분해가 왜 됐나? 아, 그럼 다 됐죠? 네. 현재는 네. 원시 지구보다 번개가 덜 떨어져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산소의 양이요? 네. 아니, 공기 중에 이 물에다가 이거를 분해를 하려면 이게 안정적이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날 이렇게 번개를 막 치잖아요. 그 비 오는 날 번개를 칠 때 물이 비가 내리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번개를 뭐 아니면 습기가 많잖아요. 물방울이. 그럼 H2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음이온이 풍성해진다는 뭐 그런 말 들어봤죠? 네. 비 오는 날. 그게 이런 번개나 이런 작용에 의해서 더 풍성해진다고 칠 수도 있는데, 현재 산소 변화 이게 의미가 없겠죠. 있어도 그 양에 의해서. 그리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시대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했을 때 지구의 뭐 역사나 뭐 시계 같은 거 보면 인류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이 긴간하고 여기서 짧은 게 이게 인류의 역사 해갖고 50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방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알 수는 없죠. 이게 50만 년 동안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오류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질문자 학생의 질문의 오류를 내가 생각한다면, 짧은 기간하고 어마어마하고 먼 기간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사고방식에서, 자,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소피스트의 말 중에 있거든요. 맞나요, 틀리나요?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틀려요, 맞아요? 왜 틀려요? 날아가는데 쫙 정지 화면으로 보면 다 정지잖아. 하지만 움직임의 연속이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날아가는 항상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다는 미분의 시각이고요. 순간 한 점에서의 미분. 그 다음에 날아간다는 것은 이 전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하고 미분된 순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지구의 전체 역사랑 이 인류가 탄생한 50만 명에서 지금 현재 상태의 대기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똑같이 이거랑 같은 게 아르키메데스의 경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반에서 출발해 토끼가 야 너 달리기 빠르다며. 거북이가 야 내가 너 이길 수 있다. 네가 여기까지 올 동안 나는 이만큼 가고 네가 또 이 반절 올 동안 나는 그 반절 또 가고 그치? 네가 또 여기까지 올 동안 나는 또 그 반절을 가고 이렇게 하면 너는 결승전 도달할 때까지 영원히 날 못 쫓아. 그랬더니 얘 토끼가 그러네? 하고 포기하면 바보라는 거죠. 왜? 원래 경주라는 것은 연속성상의 거시로 얘기하는 건데 얘는 하나하나의 얘가 이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만큼 시간을 자꾸 자르는 거잖아. 여기 한도 내에서 무한히 접근해가면서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질문에서 질문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시간 범주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 적당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됐어요? 또 따르지 뭐. 됐어요? 네. 어쨌든 잘하는 학생이니까 안 괴롭히고 열심히 하고 싶은 것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